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게 자리 잡은 산자락. 그저 스쳐 지나가기 십상인 구부러진 시골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시사철 시원한 물이 흐르고 어디든 머물고 싶은 곳을 찾아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살아가는 부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정재홍, 김순진 부부인데요. 반평생을 함께한 사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두 사람. 여기 뭐 물도 있고, 밤이면은 달도 돋아나고, 뭐 산새 아침에 일어나면 산새 소리 들리고, 거기다가 기러기가 연못에 또 이렇게 헤엄을 쳐주고, 그러니까 별로 늙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부부는 이곳에서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차를 내리고 또 차값도 알아서 내는 셀프 카페. 하지만 부부는 카페 운영보다는 고향 알리기와 나눔에 더 힘을 쓰고 있다는데요. 정재홍, 김순진 부부의 인생 2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봄날은 간다. 6월의 푸르름이 가득한 구봉산. 대전 시민들에게는 구불구불한 능선으로 낯익은 산입니다. 짙은 나무 그늘이 초여름 더위를 잊게 해주는 어느 날, 정재홍 씨와 지인 오형균 씨가 함께 산을 오릅니다. 여기가 구봉산이잖아요. 근데 봉우리가 9개라고 해서 구봉산인데 어떻게 쉬면은 10개도 같고 어떻게 쉬면 11개도 같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봉산이 이렇게 이제 9개로 맞춰서 세개는 세야죠. 그래야 구봉산 이름이 맞으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요 밑에서 이제 살을 때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구봉산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이거는 뭐 올라가는 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신선이 사는 데다. 대전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해발 264m의 구봉산. 기암 괴석과 수려한 봉우리를 만나기 위해선 가파른 오르막길과 끝없는 계단을 이겨내야 하죠. 정상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정재홍 씨. 야, 경치 끝내주네. 정말 아유. 좋네요. 앞이 훤하네요. 어이구, 예. 여기가 그 유명한 노루벌. 앞이 훤히 트여서 좋고 바로 그 아름다운 노루벌을 볼 수 있네요. 한눈에. 예. 구봉산은 남쪽 봉우리에 올라앉으면 산 아래로 노루벌을 휘돌아 흐르는 갑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 구봉산엔 여러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9마리의 봉새의 모습을 닮았다는 산의 유래와 신선들이 놀던 바위에 대한 전설이 대표적입니다. 여기 이게 메인 길이고 이게 샛길인데요. 이 샛길로 가면 신선들이 바둑 두는 데가 있어요. 아주 좀 쉬었다 가기 좋으니까 우리도 신선이 좀 돼 봅시다. 기대가 됩니다. 예. 바위 틈 사이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먼 옛날 신선들이 머물며 놀았다는 자리에 이릅니다. 이게 신선대라고도 하고 신선바위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서 이거 앞에 이렇게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선들이 놀았대요. 그래서 선유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다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몰랐다는 그 유명한 전설이 바로 이곳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넓은 데서는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바둑 두면 딱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신선들이 바둑 두며 놀았다. 네. 거기서 이제 단어들이 나온 게 신선선자에 대한 놀유자에서 선유. 그래가지고 요 밑에 저 공원 이름을 선유공원이라고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신선선자에다가 이게 바위가 이제 있으니까 한눈으로 바위 암자니까 이제 선암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선암 초등학교가 생겼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신선 바위니까 신선암. 그래서 공원 이름이 또 신선암 공원이 하나가 있고, 네, 신선. 또 자기네들이 신선이 되고 싶었는지 마을 이름을 갖다 신선마을 아파트 딱 이렇게 해놓고요. 예. 신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아주 유명한 구봉산에서는 유명한 것이 됐어요. 그죠? 네네. 예. 정재홍 씨가 구봉산 자락에 대해 이렇게 막힘없이 풀어낼 수 있는 건 이곳이 바로 그의 고향이기 때문인데요. 50여 년 전 구봉산에 올라 직접 기록해 놓은 산 아래 고향 마을 관절이의 모습엔 흘러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걸 보면은 저기서 보면 저쪽에 느리울 뒷산이 있거든요. 그 제 사진에서 보면 50년 전 사진에서 보면은 그 뒷산이 나무가 없이 뻘건했어요. 예. 근데 지금 쳐다보면은 나무가 가득 자랐거든요. 느리울 뒷산 그 앞으로도 조그만 야산이 있었고, 그 야산 앞 동네가 햇빛이 잘 비치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양달이라고 해서 양달뜸. 이쪽 느리울산 뒷산 쪽은 느리울산 때문에 음지가 져가지고 거기는 응달뜸, 그렇게 마을이 두 개가 조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양달뜸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그 양달뜸에 살았고, 바로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전쟁놀이 해서 뭐 조그만 소나무 펄떡펄떡 뛰어다니고 넘어다니고 하면서 칼싸움도 하고, 이제 또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 그 밑에 구멍 났는데 이렇게 파보면 사슴벌레가 나와요. 구봉산 자락 아래 마을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고 자란 정재홍 씨.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어린 날과 학창 시절을 고향에서 보낸 정재홍 씨는 군대 제대 후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로 떠났다고 합니다. 국내 유수의 기업에서 40여 년 재직하며 일가를 이루었지만 은퇴 후 정 씨는 늘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대전 최초 마을 역사관인 관저마을 역사관. 옛것에 대한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해오던 정재홍 씨가 관장을 맡아 사비를 들여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와 부인이 함께 수집한 옛 물건과 소장품이 가득한데요. 시간이 겹겹이 쌓여 낡고 정든 물건들. 대부분 어릴 때부터 버리지 않고 모으는 걸 좋아했다는 정재홍 관장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복현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우리 어머니 이름이에요. 예, 우리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시던 빨래방맹인데 참 오래된 기분이 나죠. 곤방대도 이건가? 저기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이걸로 피우셨어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한 12서너 살 됐을까요? 그때 쓰던 그 연날리던 연자새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산에 묘라고 그러죠. 산소 이렇게 있으면 따뜻한 양지 바른 데다가 그걸 산소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양지 바른데 거기에 산소에서 이제 연을 띄우다가 뒤로 이렇게 이제 잔디에 뒤로 누워서 연을 띄우면 하늘 높이 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서 꿈을 키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마을 역사관의 한쪽 벽에는 관저동의 옛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사진기가 귀한 시절 애지중지하던 필름 카메라를 들고 고향 마을을 사진으로 담아내던 취미 덕분에 관저동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았다네요. 저한테는 이 관저동은 흙을 밟고 살았던 그런 땅이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관저동 흙에서 자란 농산물을 먹고 제가 이렇게 컸고 하니까 관저동은 저를 길러낸 품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은 제가 죽어도 관저동 땅에 묻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땅이죠, 관저동이. 구봉산 자락을 따라 관저동에서 남쪽으로 7km 정도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흑석동. 냇물이 마을 안을 돌아 나간다 해서 안물안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곳에 정재홍 씨 부부가 은퇴 후 마련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은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옛 모습을 잃어버린 지금, 귀촌을 꿈꾸던 정재홍 씨 부부는 고향과 가까운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짓는 농사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텃밭에도 알게 모르게 손이 많이 가는데요. 오늘 부부의 일과는 고춧잎을 솎아내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저기도 심었지. 여기는 잠시라도 손길을 쉴 수 없는 게 농사일이죠. 일 많고 불편한 시골에서 지내는 생활. 부인 순진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가자고 그랬어요. 남들은 여자들이 너무 일이 많고 힘들으니까 그거 했는데 저는 제가 가자고 했는데 어떤 때는 좀 후회도 되더라고. 너무 힘이 들어.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제 20년을 살았는데 너무 가까운 게 아깝지 않아요? 아까워서 못 가시는데. 충남 공주가 고향인 김순진 씨. 40여 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시절, 교감 선생님의 소개로 정재홍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약혼식을 올린 두 사람. 열심히 결혼 자금을 모아 2년 뒤 결혼식을 올리고 두 아들을 키우며 지금껏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사랑잎이 휘날리는 머리를 맞대고 지은 이름처럼 오늘도 부부는 행복을 심고 가꾸는 중입니다. 남쪽 나라 바다 멀리 물새가 나르면 뒷동산에 동백꽃은 곱게 피는데 뽕을 따던 아가씨는 서울로 가고 정든 사람 정든 고향 잊었단 말인가. 박수. 잘한다. 한적한 시골길에 노래와 웃음소리가 가득 스며듭니다. 오전 일을 끝내고 맞이한 점심시간. 한상 가득 차려낸 음식이 소박하면서도 건강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안물한 행복농장에서 부부가 가꾼 채소가 더할 나위 없이 싱싱합니다.
오늘의 메인은 바로 비빔밥. 자, 맛있게 드세요. 푸짐하게. 자, 자. 아유, 고맙습니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국 아욱국이에요. 아욱국 드세요. 여보,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당신은 그 씨 내가 사다 주면은 잘 심어야 돼요. 나는 그게 조금 약하대. 신혼 시절 내 집 장만을 위해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먼저 제안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했던 김순진 씨.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시골이지만 부부는 암물한 마을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에서 함부로 뭐 집도 질 수도 없고 그냥 그린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개발 안 되고 그린 상태로 있는 게 제가 사는 데는 더 편한지도 모르겠어요. 개발로 되면 뭐 돈이야 더 가치가 뭐 땅값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땅값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여기서 살면 됐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딴 사람들도 이제 개발돼서 막 그냥 집도 짓고 하면 또 여기가 혼란스러워지고 뭐 그래서 제 시대까지는 그냥 그린벨트 풀어지지 말고 이렇게 살고 나중에 시골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함께 살아가는 동물 가족 돌보기입니다. 두 마리의 반려견 외에도 집마당 연못가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식구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아이고 우리 닭 나왔구나. 우리 닭도 나왔어. 너 알 낳냐? 응? 알도 안 낳고 여기 그렇게 품어 있어. 이상하다 너. 연못을 유유히 헤엄치는 녀석들. 오리가 아니라 기러기라고 합니다. 얘가 아빠 기러기예요. 아침 먹었어? 이제 나하고 지내야지. 도망가지 마. 그지? 아빠 기러기는 이게 머리 배설이 빨간 게 많아요. 어이구. 몇 살 정도 됐어요? 얘가 작년 4월에 2달 된 거, 1달 된 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년 된 거네. 집에 온 지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얘가. 부부가 함께 논산 연산장에 나갔다가 데려왔다는데요. 이웃 사촌인 닭들과도 잘 지내고 먹이도 아무거나 잘 먹고 알도 쑥쑥 잘 낳는답니다. 어떤 때는 와도 허탕치는 날이 있어요. 안 낳았을 때. 그러다가 이제 하나 이렇게 낳았으면 나면 반갑죠. 아이고 오늘도 낳았구나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계속해서 기러기를 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계속 기러기만 키울 수가 없으니까.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조성된 흑석동. 이곳에 장평보 유원지가 있어 주말이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유원지와 가까운 암물한 마을에 정재홍, 김순진 씨 부부가 셀프 카페를 연 까닭이기도 한데요. 지나가다 편하게 차 한잔하며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싶었다네요. 문득 인연이 닿아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를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과 공간. 이 공간은 찻잔 같은 걸 좀 마련을 해놨고요. 뭐 벽에 보이면 저희들 사진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는 커피 마시는 방은 옆에 방에 따로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컵이 있으시면 그런 걸 골라서 예쁜 잔에다가 커피나 또는 차 같은 걸 만들어서 잡수면은 되겠네요. 빛바랜 사진부터 취미로 만든 작품까지 마치 귀촌 부부의 인생 일막을 모아둔 전시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부인 김순진 씨가
틈틈이 수집한 찻잔들도 반짝반짝 곱게 단장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찻잔에 띄울 수제차도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촌 부부가 하나하나 정성껏 찌고 덮어서 만들었다네요. 원료비가 안 든다고 볼까요? 예, 근데 그 대신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제가 따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런 생활하는 게. 예, 근데 이게 공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 플러스 정성. 정성. 근데 이거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힘드신데? 힘든 게 아니고 예. 이런 걸 하면서 마음의 수양이 되지요. 예. 나를 다스리고 또 오시는 손님도 이렇게 그려보고 어떤 분들하고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맺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결국 사람 사는 게 인간과 인간 관계의 창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즐겁게. 예. 조용히 지나가나 싶던 오후, 드디어 셀프 카페에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얼음도 꺼내고 커피도 직접 내려 더위를 식혀줄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가에 자리 잡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 귀촌 부부의 셀프 카페가 도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보통은 이게 이제 쓰레기로 버려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예쁘게 진열해 놓으시고 보니까 이제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지인이나 좋은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이런 곳에서 이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소소하면서 자연 속에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우면서 이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이제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참 선물 같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쉽게 와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이런 곳이 이제 각 곳곳에 있으면 정말 편하게 지나가다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화려하게 예쁘게 뭐 차려놓은 카페도 있겠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저 정감 있게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연못가 정원으로 자리를 옮긴 손님들을 정재용 씨가 찾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관저마을 역사관 소개가 담긴 책을 선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힐링 카페 주인장답게 아무 때나 와서 편하게 쉬다 가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엄마들로서는 친정집이고 애기들로서는 외갓집이고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냥 마음이 좀 울적할 때 힐링하러. 그래서 제가 여기 소울 힐링 카페라고 그래요. 영혼을 힐링시키는 카페다. 예, 그렇게 해서 편하게 오셔서 친구들하고 해서 아까 그 자리 거기 앉아서 실컷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졸리시면 그냥 자고 가도 손님 여기 손님들 없거든. 그러니까 주무시고 가도 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어도 좋고 삶에 지칠 때 문득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이 되어도 좋은 인연. 주말이면 암울한 행복농장이 시끌벅적해집니다. 바로 텃밭을 나눠 쓰는 이웃들인데요. 도시 사람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 행복농장 식구로 맞이한 20여 가구. 우연히 카페에 들렀다 정재용 씨 부부의 나눔 철학에 반해 텃밭을 일구게 된 분도 있다네요. 가난하게 자라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자라서 내가 가지려고 평생 노력을 했고 그 결실을 나는 이루었다고 본다. 이만큼 살면 나는 됐다고 본다. 그런데 내가 조물주 앞에 선다고 하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라. 그러면 조물주 앞에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나누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텃밭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 이것도 다 나누자. 나누되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보람과 기쁨 이것을 나누는 것을 함께 하자. 오늘은 행복농장 식구들이 공동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뒷산에서 내려오는 야생 동물을 막기 위해 가림막을 세우는 작업인데요.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 이곳 농장은 가족들과의 소통 마당이 되어줍니다. 뭐 서로 이제 뭐 바쁘다 보니까 뭐 서로 뭐 얘기할 시간도 실상 평일날이나 이런 때는 없거든요. 근데 뭐 주말에 이런 데 와서 또 이런 저런 얘기 또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또 시간 보내는 시간이 또 뭐 평일날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나 뭐 이런 때는 뭐 같이 어울리고 하니까 그래도 돈독해지죠. 아, 가족끼리도. 예, 그렇죠. 또 공기도 좋고. 예, 하니까 뭐. 그렇죠. 예. 벌써 새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텃밭에서 직접 길러낸 싱싱한 부추로 부침개를 부쳐냅니다. 여기에 데친 두부까지. 이거 먹는 건 막걸리가 맛이 있나 없나 지금 이제 시험해보는 게요. 새참에 막걸리는 필수겠죠. 아, 맛있다. 함께 땀을 흘리고 음식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도 나눕니다. 이렇게 봐. 아이고 이뻐라. 씨앗 무슨 씨앗이라 그랬지? 당근. 옳지, 당근 씨앗. 몇 개나 될까? 몇 개인가 쉬어봐. 너무 많아서 못. 너무 많아서 못해. 아이고 재밌어. 엄마도 못 세. 엄마도 못 세지. 진율이랑 아빠도요. 아빠도 못 세고 진율이. 진율이가 네 동생이니? 네. 네가 못 세는데 진율이가 셀 수 있겠어? 그 말 그대로 농장 말 그대로 행복농장. 행복을 나눠주는 농장이에요. 빨리 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잘 기분. 아주 말씀 잘하셨어. 행복농장 그대로야. 접시에 맞춰야 돼. 접시에 맞춰야 돼서. 예, 전혀 서로 낯도 모르는 사람들 20 가정이 모여서 그냥 같이 이렇게 공동 체험을 하니까 대화가 통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만났던 지인처럼 친하게 이렇게 같이. 뭐 우리 행복이 이런 게 행복 아니겠어요? 예.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드세요. 농장을 찾은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부부에게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물가가 있어서 물가를 이렇게 걷는 게 엄청나게 힐링이 돼요. 더군다나 마누라하고 같이 오면. 항상 이렇게 좀 붙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손 잡는 것도 자연스럽고, 네. 네, 또 어깨에 팔짱 끼는 것도 자연스럽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아, 참. 사 40년 교직 생활 중에서도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는 김순진 씨. 남편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교사 시절 여러 악기를 미리 배워뒀다는데요. 오늘은 집 앞 갑천 불길에 오카리나 선율을 띄워봅니다. 이른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안물안 마을. 부인 김순진 씨가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화사하게 입술도 바르고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지금 학생들 등교하는데 스쿨버스를 타거든요. 근데 제가 도와주러 가요. 아이들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네, 안전벨트도 매줘야 되고
등교하는 차량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러 가거든요. 관내 초등학교. 네네네, 기성 초등학교라고요. 하루에 다니는 버스가 몇 차례밖에 없는 농촌 마을. 본교와 분교를 합쳐 전교생 60여 명의 소규모 학교인 기성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스쿨버스를 이용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차량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등하교 도우미. 오래도록 교단을 지킨 김순진 씨에게 꽤나 잘 어울리는 봉사활동인 것 같네요. 작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챙겨야 할 일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체온 좀 체크할게요, 쌤. 예, 손목에 달려면 35.6. 네.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순진 씨가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기성동 지역은 대전 서구 전체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는 넓은 농촌 지역. 일찌감치 나와 기다리고 있을 학생들을 태우러 스쿨버스는 오늘도 동네 곳곳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려. 안녕. 네, 좀 높이 들으세요. 아이고, 오늘 일찍 나왔네요. 지금 MBC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네. 응. 안녕. 안녕하세요. 예, 좋아요. 가자. 응, 손 붙잡고 가자. 조심하고요. 옳지. 옳지. 올라타세요. 어이샤. 앉아서 안전벨트 매세요.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오면은요, 제가 너무 마음이 뿌듯해요. 너희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다음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꾼이 되거라. 그리고 집에 오면서 제가 정말 룰루랄라 그렇게 콧노래도 부르면서 그리고 오면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뿌듯하고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정재홍, 김순진 씨 부부가 오늘은 공주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부인 김순진 씨가 나고 자란 고향에 살고 있는 친정 오빠를 만나러 온 길입니다. 건강하셨어요? 예. 잘 있었어? 예. 맞지 오늘하고. 용건은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뒷산에 자리한 부모님 산소부터 찾습니다. 평생의 반려를 키워주신 장인 장모님께 정재홍 씨도 맑은 술 한 잔을 올리는데요. 부인 순진 씨는 8남매 중 6째로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한 귀한 고명딸이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오빠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사시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부부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관저마을 역사관에 전시할 옛 물건을 기증받기 위해서인데요. 친정오빠 김재진 씨가 오랜 세월 동안 고이 간직해온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아유, 순진이 어머니가 매주 시대부터 쓰시던 건데 네.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갖고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유, 그래서 오래된 오래되신 건데 우리 정재홍 관장께서 좋은 일을 하고 박물관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전시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기증을 할 테니까 여러 사람한테 다 보여주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이게 보관하고. 보아하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으네.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아 밤새도록 실을 감고 옷감을 돌리셨을 어머님의 재봉틀. 기성 제품이 흔하지 않던 시절 삼배와 목화로 가족의 옷을 직접 지어주시던 따스한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잘 돌아가네요. 지금도 기름을 오랫동안. 횟수로는 한 100년이 넘었어요. 예. 그럴 거예요. 장모님이 가지고 오셨던 거
보다도 이 제작 연도는 그렇지. 훨씬 오래전에 제작된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탄생하고 나서는 한 100 몇십 년 될 것 같으네. 예. 유복한 집안에 시집 왔지만 남편 내조에 집안일에 농사까지 도맡아야 했던 친정 엄마. 그 시절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했듯 한창 자라는 자식들을 위해 손수 새 옷을 짓고 기우느라 밤새 불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결혼 전 순진 씨도 바로 이 재봉틀로 옷 짓는 법을 배웠다는데요. 재봉틀을 돌리는 여동생의 모습에서 어머니를 떠올리며 오빠 재진 씨는 그 옛날 추억에 빠져듭니다. 매대도 매대지만 우리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가장 우리 집안에서 예쁘고 사랑 많이 받는 게 우리 순진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동생 우리 매대보다 미안한 얘기인데 동생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미안해. 솔직하네. 아니,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오랫동안 아깝죠. 아주 틈날 때마다 우리 형제들 옷 이런 걸 많이 만들어 주셨죠. 옛날에는 뭐 기성 제품이 없었잖아요. 거의 집에서 만들어서 입었죠. 네, 그래서 정말 추억이 어린 그러한 물건이에요. 정재용 씨가 사비를 털어 운영 중인 관저마을 역사관. 오늘 이곳에 또 하나의 역사가 더해집니다. 아련한 추억이 담긴 어머님의 유품은 이제 과거를 기억하며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기록을 발굴 보존하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내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마을 역사관. 이곳은 소장품을 기부하고 자신의 시간을 나누는 주민들의 힘으로 꾸려가고 있는데요. 역사관 해설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을의 힘으로 마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관저 마을이 평균 연령이 38세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학교도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으니까 한 번씩 견학 와서 이렇게 한 번씩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곳 관저마을 역사관은 재능기부은행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은 잠시 멈췄지만 정재용 관장의 일본어 무료 교육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용 관장은 마을 역사관을 세우기 전인 2000년부터 교육 봉사를 시작했는데요. 10,000명에게 일본어 눈을 달아주자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정 관장의 열린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 찾아온 제자도 생겼다네요. 여보세요에서 일본어 선생님 정재용 선생님이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일본어 배우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거기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예요. 그래서 광주요? 내가 다시 물었지. 여기는 대전인데요. 내가 그랬더니 안다는 거야. 대전. 배움을 무료로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로서는 좀 존경을 했었고 저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배워서 이런 삶을 베푸는 삶을 아무것도 아니까 저는 베푸는 삶을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은퇴 후 인생 2막을 재능 기부와 나눔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한 정재홍 씨. 대전시청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들과의 소중한 추억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의 강의를 거쳐간 제자가 3,000명을 넘겼고 몇 해 전엔 일본 사누키시 시장으로부터 감사장까지 받았답니다. 한 권씩 뜰 때마다 간단한 시험도 보고 되게 즐겁게 공부를 인도해 주셨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야외에 공부하러 나갔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움, 현명감 같은 것도 참 많이 가르쳐 주셔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만 명을 눈을 뜨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차곡차곡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 제가 혜택을 본 거죠. 정말 무료로 혜택을 본 거죠. 감사할 뿐이죠. 다시 돌아온 주말 아침. 부부에게 가장 반갑고 귀한 손님들이 안물한 마을에 찾아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라. 아이고, 유아 왔구나. 할아버지 안녕. 네가 잡. 응.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아유 좋죠. 우리 가족들, 며느리들, 아들들, 손주들 다 보니까 좋지. 힐링 카페의 정원은 오로지 손자 손녀를 위한 놀이터로 변신했고, 이렇게 탁 트인 야외에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다는 것도 귀촌 생활의 장점 중 하나겠죠. 저희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랑 저희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더 나이가 커서 혹시나 저희 부모님을 기억 못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주 물어봐요. 부모님들 지내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 저희 아이들 정서적으로 자라는데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여기 오면은 쉬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렇게 야외로 여행 온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먹은 인생 2막. 더 좋은 집이나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되면서 무엇보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다는 게 가장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돌 많이 던졌어? 몇 개 던졌어? 10개. 10개나 던졌어? 10개보다 더 많이 던진 것 같은데? 10개보다 많은 건 뭐지? 20개. 20개. 20개 던졌어. 20개보다 더 많은 건 30개. 아, 30개. 30개보다 더 많은 건? 90개. 90개? 90개보다 더 많은 건? 100개.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엔 바비큐 파티가 제격이죠. 첫째 아들 정진희 씨가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입니다. 돼지 등갈비 하고요. 돼지 목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왜 특별히 그 등갈비를 좋아하냐면요. 저희 집에 개가 2마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 때마다 저희만 고기를 먹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옆에서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갈비에 붙어 있는 살을 먹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아지들한테 남은 뼈를 별식으로 특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화로에 불이 피어오르고 두꺼운 솥뚜껑이 달아오르면 바비큐 준비 끝. 지글지글 고기 익어가는 소리에 군침이 절로 넘어가네요. 함께 밥을 먹어서 식구라고 하던가요?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이 부모에겐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잔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오늘 우리 멀리서 이렇게 또 우리 아들들 둘, 며느리들, 우리 손주가 와서 너무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 덕분에 여기서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너희들 하는 일들 잘 열심히 해서 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 위하여. 위하여. 마음까지 풍족해진 자리. 엄마 순진 씨의 미니 콘서트가 열렸네요. 욕심 없이 나누면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암울한 행복농장에서의 인생 2막. 시골에 자리 잡은 엄마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마음에도 소박한 소망이 피어납니다. 아직도 저와 동생 진혁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의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아직 저희가 비록 성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정말 오래오래 앞으로 30년, 40년 오래 저희하고 행복하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돌아가기 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다고 결심한 정재홍 씨. 마을 역사관과 힐링 셀프 카페를 연 것도, 그리고 행복농장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인생 2막을 위한 꿈이었다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내일도 정재홍, 김순진 씨 부부는 문을 활짝 열어둘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그 옛날 추억 느껴가면서 호미 잡고 풀을 잡초를 제거하시는 거, 그런 모습들, 그런 게 본인들도 행복하신 표정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제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나누면은 정말 행복하다. 나눔을 받는 사람도, 나누어 드리는 사람도 행복하다 해서 제가 나눔을 제 생의 이제 기본 철학으로 앞으로 제 생애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평생을 돌아봐도 지금이 가장 만족스럽다는 정재홍, 김순진 부부. 오늘도 암울한 행복농장에서 그들의 인생 2막을 함께 써나갑니다.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